자, 개념책 45쪽에 실린 문제는요, 그 44쪽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 특권과 관련한 그것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13번부터 풀겠습니다. 이 글에 주된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했느냐, 표현 기법과도 즉 풍자와도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에 대해 근거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뭘까요? 자, 이 소설에서 다루는 대상, 일단 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양반과 관련된 일반적 상식을 근거를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양반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비판하고 있지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상, 양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비웃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풍자적인 태도. 맞습니까?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이고요. 그다음에 대상과 상반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교훈적인 주제를 강조한다. 지금 양반의 그 모습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양반과 상반되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은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4번.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양반이나 부자의 모습은 특수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당시 조선 후기 사회의 그 일반적인 양반과 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 많았고 이런 부자들이 많았다고 했죠. 평민 부자들이. 그래서 전체적 특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치 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 웃음을 유발한 건 맞아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대상, 양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있죠. 이 매매 증서를 보면서 양반 참 훌륭하군. 나도 양반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부정적 인식을 유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4번 갑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낸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중심 소재가 된 대상이 바로 그렇죠. 양반이겠죠. 그럼 양반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잘 드러낸 말 한 단어로 쓰래요. 맨 마지막에 있었죠. 양반의 특권, 그 백성들에 대한 수탈과 횡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이고 뭔가 비난하는 그렇죠. 자, 그런 작가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답은 도둑놈 이렇게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갈게요. 이 글에 드러난 부자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글에 드러난 부자. 1번부터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안다. 그 첫 번째 매매 증서 쓰고 나서요.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네, 이게 뭐냐. 나는 뭐 신성 같은 줄 알았는데 양반은 즉 좋은 점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나 이득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네.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다시 고쳐달라고 하죠. 즉 자기의 의도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게 고쳐주시오라고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적으로 따져보고 있지요.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안 되니까 이득이 되게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맞는 태도.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특권 뭐 좋은 점이 뭐냐 해서 쭉 얘기를 해줬더니 야 그거는 다 도둑놈 아니냐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횡포를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5번 갈게요. 사회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현실을 도피하여 살고자 한다. 자, 물론 뭐 신분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은 이제 초반에 그러니까 44쪽은 아니에요. 앞쪽에 좀 나와 있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양반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생각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아예 도피해서 숨어 살고자 한다?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냥 양반이 되기를 이제 더 이상 포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내용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갈게요. 기억에서 드러나는 부자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이제 부자가 그 첫 번째 1차 매매 증서 그걸 듣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왜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신성같이 좋은 것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즉 한마디로 내 실망감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두렵거나 뭐 민망하거나 뭐 긴장을 했거나 뭐 굴욕감,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실망감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니은에 담겨있는 가치관과 가장 가까운 것을 물었어요. 자, 니은은 뭐였냐면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했다. 사, 농, 공, 상. 그래서 맨 윗꼭대기에 이제 사, 양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럼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했다는 건 이 신분제는 하늘이 구분한 거라 고정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신분 질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깔고 있는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치관 찾아볼게요. 사람의 신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신분에 따라 능력을 발휘한다. 이건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 신분 제도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하늘이 내린 거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제일 가까운 답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따라 신분을 달리할 수 있다. 자, 능력에 따라 신분이 달라진다면 이건 신분 사회가 아닙니다. 신분은 개인의 출생과 무관하게 정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이제 어디서 어느 집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무관하게라는 말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하늘이 애초에 정해주는 거니까. 자, 18번 마지막 서술형으로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에서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밑줄친 부분이 어떤 거냐? 자, 풍자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놓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봐주세요. 풍자는요, 대체로 권위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작품에서 권위 있는 인물은 하늘이 나온 그 가장 높은 신분의, 그렇죠, 양반입니다. 양반을 대상으로 해서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풍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 과장이나 왜곡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과 달리 해학은 단순 과장, 단순 왜곡을 통해 웃음을 유발해요. 하지만 풍자는 단순하게 과장이나 왜곡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밑줄을 쳐놨는데요. 인물의 권위의 부당성을 밝히고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작품이 이런 풍자가 쓰였다고 할 때 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보니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어떤 점을 공격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인물 어떤 인물이냐? 네, 맞아요. 양반입니다. 그렇죠? 양반. 자, 그럼 어떤 점? 부당한 점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당한 점은 뭘까요? 양반의 그 특권이죠. 특권, 부당한 횡포. 백성들 괴롭히는 거,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양반을 대상으로 무능하면서도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공격하고자 한다. 여기 이제 무능이 들어간 건요, 무의도식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무능한 그리고 부당한 특권, 이제 그 정당하지 않은 선생님 얘기한 이 횡포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대상은 양반이고. 이해가 되시지요? 참 무의도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의도식이지만